단풍에 관한 좋은 시 읽기 쓰기 10월이 들어서 작년에는 10월에 관한 시 했는데 금년에 이제 단풍에 관한 시 이것을 한번 써보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좀 남들이 쓴 단풍에 관한 시를 한번 보고 우리가 쓴 단풍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이 단풍에 관한 시에 좀 더 이해하기 좋고 또 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단풍에 관한 시를 찾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여기 몇 편의 시를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면서 그러나 단풍에 대한 시고 10월에 관한 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단풍이라고 하는 대상을 단풍이고 뭐고 그 무엇이고 간에 그 대상을 이미지로 잘 드러내는가 여기에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평가하는데 시평론 간단해요. 얼마나 이미지로 잘 드러내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분석할 줄 알면 전문적인 시인이 된 거예요. 또 비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눌렀더니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단풍에 관한 좋은 시 읽기 몇 편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좀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의 단풍 혹은 가슴앓이 했는데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단풍 혹은 가슴앓이. 가슴앓이를 한 게냐.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대낮부터 낯설에 취할 리가 없지. 사귀지 못한 가슴속 붉은 감정. 석양으로 타오르다 마침내 노을이 되었구나. 활활 타올라라 마지막 한 입까지. 아쉬워 고개 떨구기에 가을의 눈빛 너무 뜨겁다. 네. 이거 자꾸 죽어가냐? 잘 됐었는데. 이 사람은 제목을 단풍 혹은 가슴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단풍을 뭘로 봤다? 가슴앓이. 그러니까 이 가슴앓이가 이미지예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단풍에 관한 이미지를 가슴앓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집에 목에다가 그냥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은유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째서 단풍이 가슴앓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쓰겠죠. 자, 봅시다. 가슴앓이를 한 게야.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대낮부터 낯설에 취할 리가 없지. 낯설에 취할 리가 없지. 여러분들 단풍 보고 어떻게 느낍니까? 그건 각자 이제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이 사람은 연애하다 실패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지금 가슴앓이를 그래서 아이고 계속 죽네 이거 힘은 죽고 힘은 자, 그래서 그 빨간 그 단풍의 짙은 색깔 그것을 낯설의 취함으로 봤습니다. 이 낯설의 취함도 이게 뭐예요? 이미지, 은유입니다.
약이 없나? 계속 들어서. 또 하나 없어? 자, 그래서 낮술에 취할 리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귀지 못한 가슴속 붉은 반점. 그 가슴속 붉은 반점, 그게 뭐예요? 이미지죠. 은유로 붉은 반, 그러니까 빨간 빛깔을 붉은 반점. 네, 사귀지 못한 가슴속 붉은 반점. 이렇게 또 바꿨어요. 석양으로 타오르다 마침내 노을이 되었구나. 네, 노을로 또 바꿨어요. 그게 노을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단풍을 가슴앓이로 전제해놓고 낮술의 취향, 그 다음에 붉은 반점, 노을 또는 석양에 타오르다 이 노을, 이런 걸로 잘 나와요. 나는 뭘 바꿀까요? 그래, 그것도 싫잖아. 자,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이런 결정적인 낮술에 취할 리가 없지. 가슴속 붉은 반점, 마침내 노을이 되었구나. 네, 낙엽을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구나를 노을이 되었구나로 바꿨습니다. 활활 타올라라. 그러니 활활 타올라라. 마지막 한이까지 아쉬워 고개 떨구기엔 가을 눈빛 너무 뜨겁다. 네, 지금 뜨거운 단풍의 가을 단풍의 세계를 이렇게 가슴앓이 하는 그런 어떤 감정, 격한 감정으로 쓴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단풍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이 사람은 썼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안도현의 단풍나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가을 단풍. 가을단. 박중선 선생님. 박중선 선생님.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써요. 가을 단풍 가슴으로 옷의 분정이 가져다가 그려졌다. 살아온 대로 산은 후상한다. 뜨겁게 산 붉은 빛, 땀 흘려 산 노란 아직도 이것으로 산은 눈이 부시다. 누구를 위하여 본신을 다 했을까? 금빛 햇살이 뜨겁게 피어난다. 자, 가을 단풍. 그러니까 이 단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미지로 상상하느냐,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둘러봐도 팔짱 끼고 세상은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미미에 사는 세상이요. 아무리 둘러봐도 현실은 밋밋해. 감동이 없어. 그런데 악인 걸식거 네? 악인 걸식거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가을 단풍 안도현가 하지 마시고 악인 걸 네? 위인 걸. 위에 위 거. 위에 거? 네, 가을 단풍. 박사님은 없나? 하면서 이게 제가 그럼 다른 걸 해왔나? 복사를. 네, 가을 단풍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야, 이게 내가 이미 잘못 알았습니다. 그럼 저 단풍나무 안도현 것도 먼저 하고 읽었으니까 그럼 보고 그다음 합시다. 안 읽었어, 이거. 위치를 읽은 우리 거 읽었어요? 이거 안도현 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초안을 만들어서 놓고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막 초안한 걸 가지고 왔나? 네, 수정은 안 갖고 자, 그러면
자, 요거 보세요. 가을 단풍. 박인걸의 가을 단풍을 봅시다. 오색 훈장이 가지마다 내올. 이 사람은 이미지를 뭘 봤어요? 오색 훈장.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풍잎을 오색 훈장. 살아온 대로 산은 포상한다. 그래서 산은 포상한다 했는데 상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살아온 대로 그 결식 열매를 준다. 그래서 뜨겁게 산 붉은 빛, 뜨겁게 산 사람에게는 붉은 빛의 훈장을 주고 또 땀 흘려 산 사람에게는 노란빛의 훈장을 주고 아직 덜 익어서도 사는 눈이 부시다. 또 덜 익은 놈도 또 있겠죠. 자, 누구를 위하여 헌신을 다했을까? 모든 자연은 헌신을 자기 몸을 전부 다 불살랐어요. 자, 그래서 금빛 햇살이 뜨겁게 껴안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자, 이것은 간단한 시입니다. 그래서 박회장. 네, 그러면 단상감 안도영 한번 봅시다. 자, 안도현의 우경 선생님 하세요. 안도현 씨. 확실하고 안도현. 한번 읽어보시죠. 단풍나무 안도현. 둘러봐도 팔짱 끼고 세상은 끝없는데 나 혼자 왜 이렇게 이마가 뜨거워지는가. 나는 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서 마치 몸살 끝에 돋는 한기처럼 서서 어쩌자고 빨갛게 달아오르는가. 너 앞에서 나는 타오르고 싶은가. 너를 닮고 싶다고 고백하다가 화학 불이 붙어 불기둥이 되고 싶은가. 가을날 후미진 골짜기마다 싫다는 냄새 맑게 풀어놓고 서러운 뼈만 남고 싶은가. 너 앞에서는 왜 순정파가 되지 못하여 안달복달인가. 나는 왜 세상에 갇혀 자책의 눈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가. 너는 대체 무엇인가. 그 마지막 줄이 나는 왜 너가 되고 싶은가. 네, 나는 왜 내가 되고 싶은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를 보면은 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 단풍 앞에서, 단풍나무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 단풍나무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단풍 앞에서 그 단풍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그 모습을 열망하고, 그런 상황이죠. 자, 둘러봐도 팔짱 끼고 세상은 끝도 없는데, 세상은 늘 평범해요. 그런데 나 혼자 왜 이렇게 이마가 뜨거워지는가? 누구 앞에서? 단풍나무 앞에서. 나는 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서 마치 몸살 끝에 놓는 한기처럼 서서, 이게 다 지금 이마가 뜨거워진다, 안절부절 못한다, 그리고 몸살 끝에 돋는 한기, 어쩌자고 빨갛게 달아오는, 이게 전부 다 감각적인 이미지죠.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너 앞에서 나는 타오르고 싶은가? 너를 닮고 싶다고 고백하다가 확 불이 붙어 불기둥이 되고 싶은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냥 그 상대가 사랑하다 죽어버리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풍나무 앞에서 마치 정말 유혹하는 이 단풍의 그 앞에서, 그래서 가을날 흐미진 골짜기보다
살타는 냄새 맑게 불어넣고 서러운 뼈만 남고 싶은가. 자, 여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담는다, 불기둥이다, 골짜기마다 살타는데 왜? 너를 너무 사랑해서 불이 타버렸어 다. 그래가지고 뼈만 남았어. 자, 너 앞에서는 왜 순정파가 되지 못하여 안달 훅탈까? 말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그 순정파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안달 훅탈 당하고 있냐? 나는 왜 세상에 갇혀 자책이 눈물을 집어쓰고 있는가? 네, 여기서 너는 그렇게 빨갛게 막 불타고 있는데 나는 밍밍한 존재야. 감정이 없는 존재야. 너는 대체 무엇인가? 단풍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어. 나는 왜 너처럼 그렇게 뜨겁게 타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죠. 자, 그 다음에 단풍의 이유. 단풍의 이유. 네, 단풍의 이유. 이거는 선생님 일어나서 아예 네. 나는 왜 단풍의 이유. 단풍의 이유 이원주. 이 가을에 한 번이라도 타오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 내내 가슴이 시퍼런 이는 불행하다. 단풍잎들 일제히 입을 앙담은 채 사색이 되지만 불행하거나 불쌍하지 않다. 단 한 번이라도 타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너는 붉나무로 나는 단풍으로 온몸이 달아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무작정 불을 지르고 볼 일이다. 푹소리 내려 온몸이 얼고 얼다가 축축이 젖을 때까지 합장의 뼈마디에 번쩍 혼불이 일 때까지. 이상입니다. 네. 자, 이것도 안도현의 시와 약간 유사한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안도현의 시에 자, 고백하다가 확 불이 붙어 불기둥이 되고 싶은가? 가을날 흐미진 골짜기마다 살타는 냄새 맑게 불어놓고 서러운 뼈만 남고 싶은가? 막 이런 정도로 여기서도 그 타오름. 자, 그래서 이 가을에 한 번이라도 타오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 단풍처럼 일생일대 한 번 확 타는 거, 그 절정, 이런 아주 열정이랄까요? 이런 걸 못 느낀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타오르지 못하는 것, 타오르지 못한다는 것, 이 이미지죠. 네네, 가슴이 시퍼런이는 불행하다. 그렇게 붉게 타지 못하고 끝내 퍼런, 냉정한, 무감각한 그것에 대한 불행한 삶이다 이거죠. 단풍잎들 일제히 입을 앙담은 채 사색이 되지만 불행하거나 불행하지 않다. 그 붉게 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입을 앙담은 채 사색, 그런 모습 같기도 하다. 죽을 마십니다. 그러나 결코 불행하거나 불쌍하지 않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타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자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존재는 한 번쯤은 확 타버리는 이런 그 절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일 수 있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타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너는 풍나무로 나는 단풍으로 온몸이 달아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무작정 불을 지르고 벌립니다. 근데 대부분 제대로 뜨겁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뜨겁게 사랑 못 해보고 어물어물하다 가는 거 아닙니까? 단풍처럼 한번 뜨겁게 폭설이 내려 온몸이 울고 그게 뜨겁게 사랑하다 결국 폭설이 내려서 온몸이 울고 이제 낙엽이 된 거죠. 얼다가 축축이 젖을 때까지 합장의 그게 무덤이 돼서 합장의 뼈마디에 번쩍 혼불이 일 때까지 그 혼이 그 뼈가 썩어서 거기서 혼불이 나오는 때까지 아까 거기서 서러운 뼈만 남 것이 뭘까 하고 같은 어떤 격정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풍 트는 날 도정환의 단풍 트는 날 한번 놀아주세요. 네, 박강수 선생님. 박강수 선생님. 단풍 드는 날 가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뜻한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이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를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적성에 산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몇 줄 더 있어요. 방하차,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네. 여기서 단풍 드는 날 어떤 느낌이냐. 단풍 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러게 앞에서는 그 뜨거운 열정을 모두 열망하고 뜨겁게 살다가자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그 뜨겁게 살자가 아니고 이제 포기하자 이런 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워봤자 결국 지는 거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아주 해석이 다르죠. 단풍이 단풍 든 것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그렇습니다. 떨어질 것을 아는 순간부터, 죽을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불탄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은 죽을 것을 아는 것, 낙엽이 될 것을 아는 것, 단풍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엽이 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섰다. 단풍은 거저든 게 아니라 포기할 줄을 알면서 단풍 든 거다. 죽으려고 단풍 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하차. 불교적인 말입니다. 방하차.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방하차. 그 한자가 있습니다. 노을방. 아래다 내려놓는다. 무엇을 착 붙인 것들. 입은 것들을 다 버려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집착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그러고 나니까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극락왕생한다. 바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핵심이 방하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은 너무 시적인 의미는 좋은데 시적인 용어로는 좀 너무 특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그런 대로 뜻을 알아보니까 그것도 깊이 있는 말이죠. 방하차.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자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좀, 그 다음에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네. 고도현의 작품인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경희 선생님. 네. 일어나서 한번 물미 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고민형. 저 바다 단풍 느는 거 보세요. 낮은 파도에도 멀미하는 노을. 해안선이 돌아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미풍이 말려 올라가는 다홍 치맛단 좀 보세요. 남해 물걸리에서 미조항으로 가는 30리 물미 해안,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드는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감기는데 지난 여름 푸른 상처 온몸으로 막아주던 방풍잎이 얼굴 붉히며 발갛게 옷을 걷는 풍경 은정지나 노부지나 단간 밑으로 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30리 해안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닳아 뒤척이는 파도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곳 좀 보아요. 네. 참 문장 좋죠. 그러니까 소위 시적인 문장, 참 이건 그 물미해안, 그러니까 물미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구경 나가서 해안지대를 보면서 느낌을 적은 일종의 기행문입니다. 그런데 기행문인데 대단히 이것은 단풍에 관해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바다가 단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풍은 여기서는 그 주된 제재가 아니라 하나의 그 바다에 대한 보조관념,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쓰신데요. 참 그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골라봤습니다. 자,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관념은 뭐예요?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를 단풍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낮은 파도에서 멀미하는 노을. 낮은 파도에서 멀미하는 노을. 이거 좀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다 멀미하는 노을. 그 멀미하는 노을이 어떤 노을일까? 네, 아주 감각적으로 썼습니다. 해안선이 돌아앉아 머리 풀고, 여러분도 재밌지 않습니까? 해안선이 돌아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의인화, 마치 바다 해안가를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켰습니다. 미풍에 말려 올라가는 다홍치맛단 좀 보세요. 이 다홍치맛단. 자, 그러니까 그 바닷빛이 이렇게 붉게하게 이제 다 빛이 비치는 해안가 풍경을 이렇게 다홍치맛단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남해 물걸리에서 미주항으로 가는 30리 물미한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자, 이런 문장도 참 좋죠.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자, 이것도 좋죠.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잘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강이는데 수평선 팽팽하게 강이는데 지난 여름 푸른 상처 온몸으로 막아주던 방풍님이 얼굴을 붉히면 발갛게 옷을 벗는 풍경 역시 저녁 노을 풍경입니다. 은정지나 노구지나 이 지역 명칭입니다. 은정지나 노구지나 단감빛으로 물드는 노을 역시 단감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30리 해안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달아 뒤척이는 파도 네, 이 파도를 역시 의인화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처음에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쌍괄식 양쪽에다가 바다 단풍 이걸 일치시켰습니다. 어쨌든 기행시인데 참 아름답게 이렇게 참 썼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시에 이 단풍에 관한 좋은 시 몇 편 이렇게 봤습니다.